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열기로 뜨거운데요.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진정으로 모두들 바라실 겁니다. 260여 년 전 우리 울산에는 백성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훌륭한 관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저도 무척 궁금한데요.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예나 지금이나 관청은 시민들의 생활과 뗄 수 없는 중요한 곳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이제 우리 동원입니다. 울산 동원. 그리고 옛날에 우리 올 사또 부사님들이 이제 집무하던 곳, 정청. 그리고 옛날에 그 시청이지요. 그래서 지금 건물이 이제 동원 본청과 이제 내화가 남아 있습니다. 여긴 무슨 일로 오셨나요? 여기 이제 우리가 온 거는 네. 그 옛날 우리 그 여기 한 200명 부사 중에 한 분에 대한 그 일대기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왔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뭐 훌륭한 분이 선정을 많이 펼쳤지만 네. 뭐 그 선정 중에 선정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그 옛날 1764년에 네. 오신 그 조재선 부사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분의 그 면모를 또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조선시대 울산을 다녀간 수많은 수령들이 있습니다. 그중 공덕이 뛰어난 분들을 기리는 선정비가 동원에 줄지어 서 있는데요. 그중 제일 유명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조재선 부사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뭐 그분이 서울 한양 사람인데 그 이전에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이분이 25살에 이제 생원 급제를 해가지고 이제 그 뭐 여러 현령도 하고 군수도 했어요. 평창군수, 배천군수, 뭐 밀양부사도 하고 그 했는데 특히 신계 현령 때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신계 이분이 원래 그 아주 그 어디 가든지 그 이래 행정을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그 딱 그 신계 현령에 가서 31살 때 그때 가서 이제 딱 1년 하고 이분이 이제 그 이제 파직이 됐어요. 네.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그때 그 시체에 대한 검음을 잘못해가지고 절차가 어긋나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파직이 됐는데 파직이 되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신계현 백성들이 사냥에 올라갔어요. 네. 그 임금 그 어가를 딱 막았어요. 막아가지고 그 임금이 그 서울은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갑자기 백성들이 관을 벗고 와서 통촉하시옵소서 그랬다고. 그래 이게 조선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 조재선 현령을 임임시켜줬어. 그 파직을 취소하고 네. 또 계속 하도록 해주소서 이래 그 요청을 했어요. 영조 임금한테 직접.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래 그 벼슬하는 그 관아들은 반대를 했지만 무슨 일이냐고 안 된다 해줘라 이래가지고 했던 일화가 했던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 참 드문 분인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래 거쳐가지고 좋은데 쭉 거쳐가지고 울산 부사로 왔지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기에 신계현 백성들이 유임을 요청했을까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조재선 부사 이 선정비는 어디 있나요? 요 조재선 선정비는 요 없어요. 예, 그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1700년대 중반에는 네. 비석을 이제 못 세우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돌에다 새겼어요. 바위에다가. 아, 돌에다가요? 예. 조재선 부사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중구 학성공원에 선정비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임진왜란 때 큰 전쟁이 일어났다던 그곳인가요? 예. 바로 임진년 1597년 네. 12월 말부터 이제 1598년 1월 초까지 14일간 그 2주간 여기서 전쟁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연합군 그 외병들하고 10만 대군이 이어서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약 한 거의 만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주 처절한 전투였죠. 아니 이렇게 참혹했던 현장에 선정비가 있다고요? 예. 선정비가 저기 보이잖아요. 저 바위. 아니 그냥 바위밖에 없는데 어디 야. 있죠? 바위 이렇게 파놓은 거. 저게 이제 선정비 마이석각입니다. 아 저게 비석이 있네요. 예. 아 저거구나.
대로변도 아닌 학성공원 산기슭. 큼지막한 바위에 부사 조재선 영세 불망비가 새겨져 있는데요. 조선시대 학성동 지역 백성들이 세운 것입니다. 저기 표지석이 정말 있네요. 요 이제 설명 요 표지판이 있죠. 네. 비석은 저 뒤에 있고 부사 조공재선 네. 영세불망비 네. 이래 돼 있고 그 행정 6년을 행정했다. 이게 만 5년이지만 이분이 이제 6년간 이제 이래 행정을 펴면서 부사로 있으면서 그 했던 게 화합 인력이다. 협이라는 협족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주 협족한 거죠. 그 변화되고 협족한 게 이 한 지역을 완전히 협족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했고 밑에 보면 구비부족 언전우석이다. 구비부족이다. 이 말로의 설명을 다 할 수가 없다. 이분이 그 뭐 해수를 한 6년간 일하면서 한 게 그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바위에 새겼다. 그래서 이제 언전이다. 새길 전자거든요. 그 말을 우석이다. 이 비석 저 돌에다가 참 새겼다. 그걸 이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하부면 그 내면 중이라 하부 외면이 있었고 하부 내면이 있었는데 요거는 하부 내면에 있는 분들 한 고마운 분들이 뭐 최소한 한 수천 명의 뜻을 모아가지고 요것을 새겼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설명문이 됩니다. 선정비를 세운 내용 중에 신기한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하부 내면인데요. 하부 내면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혹 알고 계신가요? 아니 울산에 하부면 내부면이 있었단 말인가요? 그렇지. 울산이 이제 원래 상부면, 성내 쪽이 상부면입니다. 네. 그 성 밖이 이제 하부면인데 그 성 밖에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제 하부 내면, 이쪽은 하부 내면이고 저쪽은 하부 외면, 그리고 저쪽은 대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울산의 행정 그 면을 표현한 겁니다. 그 당시에 울산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됐어요. 3만 명. 은양 인구가 한 만 명쯤 됐고, 그래서 그 이 3만 명 인구를 이제 면을 한 15개, 한 10개 면 정도로 나뉘었어요. 학성동 일원이 하부 내면이었다는 사실. 오늘 새롭게 알았는데요. 조재선 부사의 선정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면민들에게 어떤 공덕을 세웠길래 이렇게 비석을 세울 정도로 돌에다가 비석을 세웠잖아요. 어떤 정도이길래 그럴까요? 그게 이제 이분들이 부담을 들어준 겁니다. 부담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이제 그 상당히 큰 부담이었어요. 어떤 돈을 내느냐 하면 연역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요역을 이제 감당하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내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래 요역이라고 집집마다 무조건 이래 동원이 돼가지고 일하러 나와야 됩니다. 뭘 하라고 하냐면 성을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 토목공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래 강을 뭐 제방을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무너진 공연을 짓는다든지 할 때 그분들이 동원이 되어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보면 이래 군정이라고 그러죠. 군인 젊은 사람 군인에 다 동원이 됐어요. 군정에. 그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 노인들이 어떻게 일하러 나가겠어요? 그럼 일하러 나가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내 가지고 일꾼을 사야 돼요. 이걸 고립제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부담하는 돈을 연역전이라 그래요. 연역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연역전 이제 그 돈이 시골에 이런 형편에 돈을 못 내는데 이 부사가 와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그 마을에 확 풀어버린 거지. 이 부사는 자기의 이제 말을 팔고 월급을 이제 자기가 내가지고 거의 막 그 한 그 몇면에 거의 뭐 한 1억 가까운 돈을 요즘 돈 치면 그 돈을 풀어버린 거라고. 그 한 수백 가오에. 또 고마 세가자라 그래가지고 이 말이 있죠, 말. 그거는 이제 말을 이제 고용한다 이런 말인데 거기에 들은 또 세금이 또 세가라고. 세가가 뭐냐면 그 말이라는 게 요즘 같으면 자동차 많이 다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말이 자가용입니다. 말이. 그 말이 그 굉장히 말하자면 수요가 많았잖아요. 근데 말이 뭐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데 그 말을 나라에서 이제 그 말을 개인 말을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요. 사는데 그러면 그 살 비용을 이제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걸 세가라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요즘 같은 휘발유 같이 말이에요. 자동차 값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부담인데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분이 해결해 줬습니다. 조선시대 동학혁명이 일어날 만큼 관리들의 수탈이 심했다고 들었는데요. 조재선 부사는 정말 달랐습니다. 조재선 부사라는 분이 그 당시에 그 6년, 만으로 5년 임기를 했잖아요. 임기가 2년이거든, 2년. 네. 5년 3번급 재임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못 가게 말린 거지. 가지 마라. 이제 계십시오. 그 이분이 또 사람 굉장히 어질고 참 그 뭐 넉넉한 인품을 가지고 참 여러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곳곳이 이분이 가는 데마다 없는 이런 비석이 없는 데가 없어요. 요즘도 세금이 제일 무섭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난했던 조선시대 울산 백성들에겐 더욱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백성들의 부역 세금을 대신 내주다니 영세 불망비를 세울 만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 단풍도 들고 예. 계곡물도 줄줄줄 흐르고 예. 너무 예쁘네요. 저희 아, 지금 예. 어디 가는 길인데요? 이제 우리 그 조재선 부사의 네. 비석, 불망비, 네. 그걸 이제 보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비석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예, 예, 운홍사 계곡에 이제 유명한 비석, 저기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예. 아, 저기. 예. 아, 그런데 저기는 이 비석이 약간 비석 모양으로 딱 새겨져 있네요. 예, 예, 그렇지. 양쪽에 이래 뭐 치장물도 있고 딱 네. 머리도 씌워져 있고. 네. 첩첩산 중에 왜 비석이 있죠? 이게 이제 요 옆에 보면 운홍사라는 큰 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네. 그 운홍사가 옛날에 이제 스님이 한 뭐 수십 명 스님에다가 판각 사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경을 인쇄해가지고 내는 그 이쪽이 제일 큰 사찰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조선의 사찰인데 그 사찰에 부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많았다고 성역.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사찰에서 이제 그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나라에 납품을 하고 공납을 하고 또 책도 만들고 막 그런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님들도 겨울만 되면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돼. 저 산성을 쌓고 토목공사하고 막 여러 가지 그 뭐 관할을 진다든지 이 스님들이 동원이 돼요. 네. 그럼 스님이 자기 식량을 가지고 그 가서 일을 해야 돼. 그러니 너무 많아가 힘들었어요. 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 절에서 참 부담이 많습니다. 뭐 웬만하면 또 벼슬아치대 스님들 오너라 이래 가마를 매라고 그래. 가마꾼이었거든. 스님들이 온갖 부역에 동원되었다니 요즘 세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님들이 참 요즘같이 이래 도만 닦는 게 아니고 힘드는데 이걸 이제 조재선 부사가 이게 감해 준 거라요. 성력을 감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조재선 부사의 선정비는 정자 입구에도 있습니다. 곳곳에서 칭송이 자자했던 걸 알 수 있는데요. 정말 자랑스러운 울산 부사님입니다. 조재선 부사는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역사적으로는 뭐 이래 그 참 우리가 배워 본받아야 될 그런 뭐 우리의 참 선조라 그럴까 막 그런 부사님이고 그 오늘날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공무원 하는 분들 이분들이 진심으로 이제 이분을 닮아서 마음으로 그 우리 참 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참 그런 생각을 뭐 비슷하게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향토사학자 이양호 선생님과 함께 조재선 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분의 덕행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이분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